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시간 3시 30분이고요. 저번에 댓글에 장 마감 후에도 삼성전자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장 마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 장 마감했고요. 종가는 31만 7천원에서 31만 8천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나 애프터 흐름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일단 정규장 기준으로 보면요, 이번 주 삼성전자는 결국 30만원을 뚫었고 그 위로도 꽤 많이 올라와서 31만원대 후반, 거의 32만원에 가까운 가격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32만원에 가까운 두강까지 열어뒀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흐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편하게 강한 장은 또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위쪽 가격대를 두드리긴 했는데 아직 시장이 그 가격대를 완전히 자기 자리로 인정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어제 잠깐 눌려줬던 수익 실현 구간 이후에 아침부터 강하게 밀어올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AI 메모리 기대감이 붙었고요. 그 힘으로 30만원 위로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발 종전, 휴전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돈이 붙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위쪽에서는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올라왔고 장중에 32만원에 가까운 구간까지 열어뒀다면 그 자리에서는 팔고 싶은 사람도 나옵니다. 수익 난 사람은 일부 덜고 싶고요. 위에서 물렸던 사람은 본전 근처나 손실 줄이는 구간에서 나오고 싶고요. 단기 자금은 고점 근처에서 빠르게 차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장마감 가격대가 30만원대 아래로 밀린 게 아니라 오히려 31만원대 후반에서 꿋꿋하게 버텨줬다는 건요, 시장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다음 주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종가만 보고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면 또 위험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분명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밑쪽 가격대에서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보여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봐야 하는 건요, 삼성전자가 단순히 올랐냐 내렸냐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올랐고 위에서 뭐 때문에 막혔고 뭐 때문에 잠깐 빠져 내려왔고 그런데도 왜 30만원대 아래로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월요일장에 대응해야 하냐, 우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는 자료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복잡한 신청 절차 아니고요, 간단하게 신청만 하시면 바로 열리게 세팅해뒀습니다. 돈 내거나 리딩방이거나 종목 찍어주는 자료,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인 날에 감정으로 따라가지 말고 기준 잡고 보시라고 넣어둔 대응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던 이야기 계속하자면 오늘 삼성전자는 솔직히 위험한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위쪽 가격대에서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줬고 그 매물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신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AI 메모리 기대감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직접적인 재료였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 컸습니다. HBM은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성능 GPU가 머리라면 HBM은 그 머리가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옆에서 계속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버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나, AI 메모리판에 다시 제대로 들어올 수 있나, 이 기대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대감과 확정은 다릅니다. 오늘 주가는 기대감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고객사가 실제로 인정하느냐, 샘플이
검증을 통과하느냐, 양산이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실적에 반영되느냐, 이걸 계속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삼성전자가 다시 AI 메모리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은 재평가 기대가 다시 켜진 날이지 재평가가 완전히 끝난 날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또 같이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혼자만의 재료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AI 반도체, 메모리, 데이터 센터 쪽 분위기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랑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AI 서버는 GPU 하나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GPU가 필요하고요. 그 옆에 붙는 HBM이 필요하고요. 서버용 V램도 필요하고요. 그걸 묶는 패키징도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력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AI 인프라 투자가 살아있다는 건 삼성전자한테도 배경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국내 대형주 하나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서버용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여러 카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카드가 있다고 자동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 카드가 실제 고객사와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그 가능성을 다시 본 겁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나? 이 질문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단순히 국내 수급 하루짜리로만 보면 안 됩니다. 글로벌 AI 투자 흐름, 메모리 수요, 삼성전자 HBM 기대감이 같이 맞물린 장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한 가지 재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AI 메모리 재료가 직접 힘을 줬고 글로벌 반도체 분위기가 뒤에서 받쳐줬고 시장 전체 위험자산 심리도 같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바람이 동시에 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바람이 같이 불었다는 건 반대로 그중 하나가 약해지면 흔들림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발 종전, 휴전 기대감도 오늘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걸 삼성전자 직접 재료로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 종전 이슈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바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이 이슈는 삼성전자 단독 재료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위험자산 심리를 살린 재료입니다. 전쟁이나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자들은 겁을 냅니다. 기름값이 튈 수 있고요.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생각도 생깁니다. 반대로 종전 기대, 휴전 기대,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가 나오면 시장은 조금 숨을 쉽니다. 위험자산을 다시 봐도 되나? 반도체 같은 성장주를 다시 담아도 되나?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오늘 삼성전자에는 바로 이 보조 바람이 불었습니다. 직접 재료는 AI 메모리였고요. 그 뒤에서 시장 전체 심리를 받쳐준 건 트럼프발 종전, 휴전 기대감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흐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HBM 기대감이 삼성전자를 밀어 올렸고 글로벌 AI 반도체 분위기가 받쳐줬고 트럼프 종전 이슈가 시장 전체 위험자산 심리를 살렸고 그 위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으면서 삼성전자가 30만원대 위에서 버틸 힘을 만든 겁니다. 그냥 삼성전자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왜 올랐는지, 어떤 재료가 직접이고 어떤 재료가 보조였는지 이걸 구분해야 다음 장 대응이 됩니다. 수급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매수만으로 위쪽 가격대를 오래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시가총액 큰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는 날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 가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개인은 오늘 빨간불을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다르게 봅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도 봅니다. 코스피 흐름도 봅니다. 미국 반도체 분위기도 봅니다. AI 메모리 수요도 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한국 반도체를 더 담아도 되는지 계산합니다. 오늘처럼 위험자산 심리가 살아나고 AI 메모리 재료가 붙고 코스피 전체 분위기까지 같이 살아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볼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구 봐야 할 건 외국인이 장 초반에 잠깐 붙었느냐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도 이어지느냐입니다. 오늘 하루 강하게 들어왔다
들어갔다가 끝나는 수급인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 흐름의 시작인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삼성전자뿐 아니라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움직이면 이건 단순 하루 반등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혼자 움직이고 주변 반도체가 따라오지 못하고 외국인 수급도 이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오늘 상승을 너무 크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흐름에서 중요한 건요, 외국인이 샀다, 안 샀다 이 한 줄이 아닙니다. 그 돈이 다음 장에도 남아있느냐, 삼성전자 하나에만 머무느냐, 아니면 반도체 전체로 번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이게 확인되면 오늘 상승이 단순 이벤트인지 아니면 돈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인지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강했는데도 완전히 편하게 강한 장이 아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 가격대 매물입니다. 장중에 32만원 가까운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강하게 올라온 종목은 위에서 항상 물량이 나옵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난 사람은 일부 덜고 싶고요. 위에서 물렸던 사람은 빠져나오고 싶고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하루 안에 차익을 챙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밀린 것 자체만 보고 끝났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밀렸을 때 어디서 멈췄느냐입니다. 오늘은 위에서 눌리긴 했지만 30만원대 아래로 무너진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마감이 31만원대 후반, 거의 32만원에 가까운 구간에서 끝났다는 건 장중 고점은 부담이 있었지만 아래에서는 아직 받아주는 힘이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흐름의 핵심입니다. 위쪽은 아직 부당, 아래는 아직 수요, 두 힘이 같이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위에 있는 매물을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래에서 받아주는 힘도 확인한 겁니다. 좋기만 한 날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날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나온 날입니다. 오늘 위쪽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봤고 그 매물을 받아낼 힘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봤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그 매물을 다시 소화하고 한 번 더 위로 붙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강하게 올랐다고 해서 전부 들고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위에서 밀렸다고 해서 겁먹고 전부 던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기준을 나눠야 합니다. 보유자는 먼저 내 평단과 비중을 봐야 합니다. 평단이 낮고 비중이 적당한 분들은 오늘 위쪽에서 조금 밀렸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감 자체가 30만원대 아래로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뭘 보면 되냐? 다음 장에서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를 계속 지키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거래량이 위쪽 매물을 받아내는지,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살아있으면 오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다릅니다. 오늘처럼 강하게 올라온 날에는 일부를 덜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닙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너무 크면 작은 흔들림에 멘탈이 흔들립니다. 오래 들고 가려면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장중 고점 보고 손이 나가고 싶었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마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오면 놓치는 것 같고 월요일에 더 가면 어떡하지 싶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내가 사고 싶어지는 순간은 남들도 다 사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는 이미 뜨거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오늘 고점 추격보다 다음 눌림을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눌리면 무조건 산다 이게 아닙니다. 눌렸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래량 없이 그냥 무너지는 눌림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면서 쉬어가고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붙고 30만원대 위를 지켜주면 그건 건강한 눌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쪽까지 돈이 같이 번지면 그때는 분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 없이 들어가면 좋은 장에서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고 해서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만의 움직임이냐 아니면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움직임이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건강한 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장은 대장주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돈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이런 쪽으로 돈이 같이 흘러가야 시장 전체가 힘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만 강하고 주변이 약하면 그건 대장주 혼자 무거운 짐을 드는 장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강하고 주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살아나면 그건 돈이 번지는 장입니다. 오늘 장마감 이후에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 상승이 삼성전자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다음 섹터로 번지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 확산을 늦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요. 주변 종목이 움직인 뒤에 뉴스가 뜨면 그때 따라갑니다. 그때는 이미 첫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럼 끝. 이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번지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오늘 같은 날 진짜 흔들립니다. 오를 때는 놓칠까봐 사고 싶고요. 위에서 밀리면 또 무섭고요. 다시 올라오면 또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걸 끊으려면 내가 뭘 보고 들어갈지, 뭘 보면 기다릴지, 뭘 보면 일부 덜어낼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쪽 보시면 도움되는 자료들 넣어놨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아니고요. 간단하게 신청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게 세팅해뒀습니다. 돈 내는 자료도 아니고 리딩방도 아니고 종목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같은 장에서 기준 없이 흔들리지 말라고 만든 대응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같이 넣어뒀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개미가 놓친 도매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까지. 기존 자료 못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인 날일수록 기준이 없으면 감정이 먼저 나갑니다. 오르면 늦었다고 느끼고 빠지면 무섭고 다시 오르면 또 따라 붙습니다. 이걸 끊으려면 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흐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잡아보면요. 삼성전자는 오늘 30만원대 위에서 다시 힘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32만원에 가까운 구간까지 열어뒀고 마감은 31만원대 후반, 거의 32만원에 가까운 곳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아직 위쪽 가격대 안착이 끝났다고 말할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가격대를 만든 건 AI 메모리 기대감, 글로벌 AI 반도체 분위기, 트럼프발 종전, 휴전 기대감이 만든 위험자산 선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었습니다. 반대로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도 분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볼 건 딱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를 계속 지키는지. 둘째,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셋째, 거래량이 위쪽 매물을 받아내는지. 넷째,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주변 섹터로 번지는지. 이 네 가지가 살아있으면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갈 명분이 생깁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눌림에서 분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깨지면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도 단기적으로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힘이 하루짜리 반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AI 메모리 재평가와 반도체 순환매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